셰익스피어의 희곡 사랑의 헛수고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유머의 성공은 그것을 듣는 이의 귀에 달린 것이지 말하는 이의 혀에 달린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제 딴에는 회심의 유머랍시고 날렸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경우가 살면서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성대모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그 요새 화제인 그 피식대학의 최준 아세요? 최준? 알죠. 아주 좋아합니다. 그 성대모사 완성도가 거의 제가 지금 100%에 근접해가지고 그 여기저기서 이거를 하고 다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게 항상 웃기는데 성공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은 말하는 사람인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하. 제가 들어본 셰익스피어 인용 중에 정말 슬픈 인용이네요. 근데 이건 사랑의 헛수고가 아니라 성대모사의 헛수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프로이트로 네. 받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농담은 만들어지고 희극적인 것은 발견된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회심의 유머를 날리지만 그쵸? 누구처럼 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희극적인 모습. 요새 말로 하면 웃픈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이 웃음이라는 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웃음이란 건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얻어내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얼마나 생기가 있고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그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웃음이 존재하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릴 때 뭐 그런 국룰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몸싸움은 코피 터지면 지는 거다. 네네네. 근데 몸싸움과 달리 말싸움은 코피가 아니라 웃음이 터지면 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다가도 네. 누구 한 명이 웃어버리면 그 싸움의 어떤 긴장감, 텐션이 확 풀리면서 화해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개그맨,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논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을 때 생각을 바꾼다.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뭐 요새 논쟁과 디스와 막말로 막 점철되어 있는 요즘에는 특히 이 웃음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웃음이라는 이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까 싶어요. 전혀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터진다든지 네. 또 반대로 웃고 싶은 상황인데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예요. 아마 웃음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이 세상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전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웃음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위대한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연습을 하지만 좀처럼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혀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지와 관계없이 웃음이 터진다는 거죠. 이 남자의 이름은 아서 플레이그입니다. 웃음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 남자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매몰차요. 그런데 더 얄궂은 건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이 남자의 삶과 수많은 질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재능을 새로 발견한다는 점인데요. 그건 바로 범죄의 재능, 천재적인 빌런의 가능성입니다. 한때 아서 플레이그였던 이 남자는 자신의 재능을 각성하고 스스로에게 조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우면서 인간이 과연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냐 이 윤리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긴 했어도 친구들끼리 이 내용으로는 논쟁이랄까 대화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아직도 궁금해요.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지 아니면 악의는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역시 환경이 중요한 건지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삶의 보람과 환희와 열정을 느끼고 진심 어린 웃음을 짓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 호우 시절은 오늘부터 인간 심리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악역으로만 몰아붙이기엔 넘치도록 매력적인 조커. 정의의 사도로만 바라보기엔 어딘가 깨름직한 배트맨도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악역부터 시작해볼까요? 토드 필립스 감독의 2019년작 조커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 저희 또 이렇게 녹음을 하러 또 뭐라도 된 듯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도 이 셔츠 입으셨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셔츠를 제가 원우 씨를 만나러 올 때 무슨 코디를 하는지까지 기억은 못해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제 맞은편에 네. 영화 전문가 평론가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콘텐츠가 중요한데. 제가 그 전문가 셔츠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 오늘 입고 오신 셔츠를. 오늘 녹음하는 날 저희 오전에는 비가 오다가 맞아요. 네, 오후에 이렇게 탁 그쳤는데 저는 오전에는 그래서 날씨가 이 조커라는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 녹음이 저는 뭔가 지금까지 저희가 발굴했었던 영화 작업들 중에서는 제일 뭐랄까 좀 어깨가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또 배트맨 시리즈의 시작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이거는 첫 단추를 좀 잘 껴야겠다 그런 느낌이고. 조커를 보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네. 이 조커라는 영화가 사실 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웃음이라는 코드가 되게 중요한 영화로 인식이 저는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웃음에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사실 조커는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웃음을 웃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다양한 조커가 있지만 우리가 그 조커들을 이제 대부분 다룰 예정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왔던 자레드 레토 조커 정도를 제외하고 네.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 조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팀 버튼 감독이 1989년도에 연출했었던 배트맨 1편에 나온 잭 니콜슨. 잭 니콜슨 조커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네. 혹시 이분들 중에서 조금 좋아하는 배우 있으세요? 제 세대에서는 저희 세대에서는 네. 히스레저가 엄청 많죠. 네. 뭐 워낙 압도적이었었죠. 같이 영화 봤잖아요, 이거. 맞아요. 저희 호우 시절을 준비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희 정말 새파랬었던 아직 우리에게 그래도 젊음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었던 때. 전 사실 이 히스레저도 히스레저인데 또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엄청난 배우죠. 이 또 어린 시절에 저희가 이 배트맨 1편을 봤을 때 워낙 꼬마이긴 했지만 맞아. 되게 오싹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 배트맨 1 이 영화가 사실 그 지상파 방송국 SBS에서도 제 기억에 막 방영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SBS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또 SBS는 배트맨의 TV 애니메이션 버전도 한동안 방송해줬었어요. 맞아요. 그 시리즈물처럼. 맞아. 그게 어린이 애니메이션 치고는 되게 다크한 그쵸. 작품인데 이거를 이제 송출을 해줬었죠. 아무튼 다시 잭 니콜슨으로 돌아오면 저는 이분이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 보면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미 한번 제대로 미친 사람 연기를 한번 그래요?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이 영화는 커서 봤지만, 근데 이 영화가 샤이닝이 1980년 작품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0년 만에 배트맨에서 이렇게 또 정말 이 사람의 웃음이라는 게 때로 얼마나 소름 돋는 건지를 보여줬었던 요 영화도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또 20년 정도가 지나서 나온 다크나이트라는 그쵸. 이 작품은 또 Why So Serious라는 질문이 이 조커가 던지는 그 질문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온 세상의 모든 권위를 전부 박살내버리겠다는 어떤 앞으로 뭔가 새로운 룰을 자기가 만들겠다는. 어쩌면 21세기의 가장 주된 테마를 그렇죠. 만들어낸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조커는 분명히 조금 그 히스레저 조커의 어떤 큰 그림에 비해서는 분명히 시작점은 되게 소시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고 키보드 워리어 느낌. 그리고 왜 막 이 조커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쇼 프로그램 머레이 쇼에 출연하는 상상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죠. 출연하는 그 연습하는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은 좀 정말 그렇지만 정말 우리 500만 찐따들의 정말 이 망상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래 본 적 없으세요 혹시? 그 남자들이 그 샤워하고 나서 목욕하고 나면 다 자기가 잘생긴 줄 알죠. 맞아. 약간 그런 인상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막 적어도 우리 둘은 해봤다는 거지. 우리 무한도전에서도 노홍철 씨가 이렇게 막 세수하면서 이렇게 막 쾌남 코스프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인 거지. 그 느낌을 맞아요. 너무 잘 담아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조커들의 양상을 저희도 사실 저희의 이 방송이 어디로 향할지는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조커만 저희가 분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디 이제 앞으로 시작될 이 배트맨 시리즈의 여정에 저희 스스로도 되게 하고 있는 기대들이 좀 있고 그 저희가 다룬 영화들을 다 저희가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설령 시작할 때는 그리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네. 저희 마음속에 흔적들을 다 남겨놓고 그렇죠. 이제 영화를 다 마무리하고 네. 조회수의 흔적은 별로 남지 않게 됐지만 네. 네. 근데 조커는 저희가 여지껏 다뤘던 작품들이 뭐 허진호 감독 작품을 특히 저희가 조금 그렇죠. 호우 시절이 의미 있고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작품을 시작으로 네. 약간은 외유를 떠나는 거죠. 네. 배트맨 이 또 여정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일단 조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의 네. 영화 조커에 대해서 이제 발굴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 네.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었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쵸. 그래도 약간의 리마인드를 좀 해본다는 차원에서 원우 씨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네. 대략적이지만 자세하게 네. 그렇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영화인가요? 그야말로 조커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조커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회학적인 그리고 동시에 가장 심리학적인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 네.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아서 플렉이라는 무명 코미디언이 어떻게 조커라는 희대의 악당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서 플렉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악당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커 비기닝 같은 거죠. 그렇죠. 조커 비긴스 같은 느낌인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오히려 영화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호아킨 피닉스라는 명배우가 연기하는 이 아서 플렉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선량한 시민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시민. 네. 그리고 막 이 사람 스스로도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그 이 세상이 요새 미쳐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걱정을 해요. 걱정을 막 해요. 세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인데 점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서 플렉이 계속해서 흑화해서 결국 조커에 도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흑화하는 과정이 어떤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건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어찌됐든 선량한 소시민에서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악인의 길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영화의 시간적인 배경은 아마 뭐 한 1970년대에서 80년대 구간의 뭐 어느 시기라고 해도 대충 그 언저리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80년대보다는 조금 전일 수도 있으려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는 이제 뭐 그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죠. 뭐 아직 흑백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 TV가 보급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텔레비전 크기가 되게 좀 맞습니다. 작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되게 좀 약간 이런 스윙 재즈랄까요? 비밥 재즈 그렇죠. 되게 좀 옛날에 유행했었던 장르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곳저곳에 찰리 채플린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또 미래의 배트맨이 되는 브루스 웨인이 이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꼬마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1950년대에서 80년 직전까지의 미국의 어떤 뉴욕의 거리에 좀 함축해서 응축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이 고담 시티 자체가. 그래서 시간 배경이 좀 옛날이라는 점. 방금 고담시 얘기를 하셨는데 공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담시, 고담 시티인데 사실 이거는 뭐 원작에서부터 잘 드러나는 내용이지만 뭔가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겹치죠. 뭐 대도시의 모습입니다. 뭐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모습도 좀 어느 정도 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도시에서 일종의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한 이 당시 나이로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 뭐 정말 어떤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해 있는 토마스 웨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중에 배트맨이 되는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죠. 이 토마스 웨인이 이제 고담시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기업가였었던 이 인물이 정치가로서 이제 막 여론전을 펼치고 유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시장들이나 정치인들을 봐도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서 플렉은 바로 이 고담시에서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피에로 분장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요새 말로 뭐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뭐 노트에다가 틈틈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유머들을 기록해 놓는 되게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코미디언 유망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취준생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뭐 얼마나 웃긴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렇지. 재능의 여부는 차치하고. 그렇죠. 그래도 동료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난쟁이라고 하는 소인증을 앓고 있는 그 동료를 되게 또 따뜻하게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아서 플렉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서 플렉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인데 이 2시간짜리 영화 조커에서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은 자신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용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속거나 무시를 받아요. 그래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심지어 아주 가깝다고 믿었던 어머니에게까지 일종의 배신을 당하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조커라는 악당은 이 사회의 무시와 홀대 속에서 탄생했다. 우리가 뭐 약간의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조커의 탄생을 부추겼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여지를 주고 있죠. 아무리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었어도 당신이 아서 플렉이었어도 조커가 되지 않고 못 비겼을걸? 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서 플렉에게 부여하고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설정 중에 하나는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긴장을 하면 웃음이 터지는 질환을 아서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신의 한 수죠. 이 정말 설정은. 너무너무 절묘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천재적인 설정입니다. 이 웃음, 스마일이라는 코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또 나중에 같이 우리가 조세프님께서 또 발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찰리 채플린에 대한 그 향수 같은 것도 좀 드러나는데, 찰리 채플린은 당대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이기도 했었고, 또 그 스마일이라는 노래 있죠.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그 노래.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작곡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는데. 네. 그 코스염 안단 버전으로 보면. 그 영화에서도 이 노래 스마일이 나와요. 그 아서가 자신의 우상인 머레이가 진행하는 머레이 쇼에 출연했을 때, 이 무대로 걸어 나올 때 요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뭔가 웃음이라고 하는 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암시를 이곳저곳에 심어 놓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근데 이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짓는 웃음 자체는 막 사람 좋은 그런 은은한 미소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사실 굳이 글자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낄낄낄 정도에 해당하는 되게 이렇게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소리예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아서 플렉은 긴장을 되게 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 웃음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비호감 이미지를 좀 주고 시작하는, 어떤 경계를 형성하죠. 일평생 나쁜 첫인상을 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서 플렉의 정신질환 중 하나는 바로 망상입니다. 현실과 상상이 막 뒤섞여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상상인지 본인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도 헷갈려요. 심지어 이 영화에선 다른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거의 거론된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설정이 나오는데, 이 아서 플렉의 어머니인 페니 플렉의 주장에 따르면 아서 플렉은 토마스 웨인, 그러니까 배트맨의 아빠가 혼외로 낳은 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화는 배트맨과 조커가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되게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거죠. 물론 답을 딱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문제는 근데 이 페니 플렉의 주장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의 문제고, 또 이 페니 플렉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커의 엄마도 이 망상과 현실 부분을 나중에 좀 조세프님이 해설을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페니 플렉을 아서가 살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그러도록 좋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아서 플렉이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이웃에 이사온 주민 소피, TV 속에서 자신에게 꿈을 키워준 코미디언 머레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페니하고까지의 이 관계가 전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서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리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쁜 방향, 악인의 방향으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주의 과정이 오히려 아서를 각성시키고 조커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 국면에서도 아서의 주변 사람이 되게 강력한 영향을 줘요. 그 피에로 알바하는 직장 동료 중에 랜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아서한테 호신용으로 쓰라면서 그 실제 총알이 들어있는 총을 한 자루 주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권총을 한 자루 주죠.
이제 아서가 지하철에서 만난 치안들, 금융권에서 일하는 이제 백인들인데 하는 행동이 완전 치안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 총을 쏘게 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재능이라 함은 다름 아닌 범죄의 재능입니다. 아서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일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흥분감을 느껴요. 정말 말 그대로 리터럴리 기쁨의 춤을 춰요. 그리고 긴장할 때 나오는 웃음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총이 실제로 쏴보면 네, 되게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발백중이에요. 명사수예요. 명사수입니다. 네. 이걸 총을 처음 잡아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대단한 재능을 우리 또 발휘하고 있어요. 조쿠나 셰프님 또 권총 많이 써보셨잖아요. 원우 씨도 많이 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잘 못 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항상 빗나가서 정말 안 맞는구나. 제가 직접 뚫었었는데 저는 네. 우리 아서 플렉은 정말 다 맞추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이 전철 살인 사건이 그 당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아서 플렉은 한순간에 아주 뭐랄까요, 주목받는 인물이 됩니다. 주요 인사가 되죠. 네. 어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처럼 삐에로 네. 문장을 하고 자기 행동을 막 또 옹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아서 플렉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코미디언 머레이가 진행하는 쇼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결과적으로 이 쇼에서 생방송 도중에 살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요 이전까지의 범죄들이 코미디언 아서 플렉으로서 범한 범죄들이었다면 이 생방송 살인 사건으로 이제 처음으로 조커라는 존재가 데뷔를 하는 거죠. 요 포인트에서 이 영화는 아서 플렉에서 시작해서 조커로 끝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되게 영화가 끝난 다음부터 뭔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서 플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좋은 조건이라고 할 만한 걸 하나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하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뭐 아메리칸 드림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죠. 과연 아서 플렉의 문제들을 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까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영화를 아주 자세하게 네. 거의 뭐 영화를 다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잔을 조 셰프님께 넘기려고요. 이 여발포 여기가 발골 포인트 시작부터는 네. 우리 조 셰프님의 지금 칼자루 휘두르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